뭐든지 다 상관없다. 뭐 내가 해달라는 거, 뭐 문 열어주고 불편하고 짐 들고 동생이든 고객이든 난 그런 건 아무것도 안 어려운데 대신 고객이랑은 프로페셔널한 관계로 업무적인 얘기를 할 때는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얘기하고 그 약속을 오래 지키려고 하고요. 조직원들한테는 마찬가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큼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애들한테 한 5년 정도 일하면서 이제 관리자 겸 이제 세일즈를 했지만 뭐 사실 화내본 적도 없어요. 한 5년 정도 동안. 뭐 숫자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별로 없고요. 이게 이상하신 분이 맞아요. 관리자의 숙명은 숫자 얘기하고 푸시하고 화를 내고 미팅에서 2시간 내내 조지고 이게 항상 전통적인 어떠한 그건데 근데 고객도 우리가 이제 소개받기 위한 노력을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소개를 받으려면 그 사람 깊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박사님께서 취미가 뭐냐고 여쭤보고 예. 박사님이 테니스라고 말씀하시면 언제 치시는지 물어보고 누구랑 치는지 그렇죠.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디테일로 들어간 다음에 소개를 이제 사실은 받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그 조직 운영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좀 내용은 다 정확하게 이제 인지는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뭐 그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뭐 이런 숫자를 어떻게 관리하라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우리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일단 그 액티비티나 그 월초 가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애들한테 9가지 잘 해준 다음에 왜 이제 열흘 동안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았냐. 적어도 너 오늘 사람 몇 명 만났어. 뭐 계약 몇 건 했어를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 만나기 위한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그 사람 상담할 수 있는 스킬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해주고 톨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걔가 그 고객이 그 영업하시는 분이 고객이 했던 모든 얘기를 토대로 자기만의 어떤 고객을 위한 플랜을 준비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여러 가지 섞였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는 무조건 저는 다 잘해주려고 해요. 근데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치열하게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건 조직 경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 고객들에 대해서도 뭐 다 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 부분은 어려운 동목이거든요. 모든 조직관리 경영자는 항상 결론을 갖고 쭉 그렇죠. 원하거든요. 예. 쉽잖아요, 그게 사실. 결과를 갖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네요. 저의 그렇죠? 첫 지점장님은 그랬어요. 이게 실적이 없고 출근도 안 하는 그런 예. 후배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지점장실로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지점장님이 정색을 하고 누구누구 씨 내가 혹시 당신 비즈니스 방해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점장이 방해하신 거 없죠. 그런데 왜 당신은 내 비즈니스 방해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내 비즈니스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이건 내 비즈니스 방해하는 거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성과는 나오는 친구인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성과도 안 나오고 출근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든데 너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귀에 들릴 것도 아니고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액티비티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왜 힘든지 사실은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들어보되 이제 거기서 그치면 성과가 안 나오겠죠. 근데 그 과정을 반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때리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안 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일단은 들어보고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일즈 얘기를 예. 하고 있으니까 고객을 만날 때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네네네.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공사에 대해서 하려면 이제 원 선배님 같은 항공사 출신 분들 만나서 항공사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부서는 어떤지에 대해서 메모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10가지 정도 지식이 쌓이면 고객을 만났을 때는 이걸 펼쳐놓고 이때 10가지를 다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정도는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걸 다 아는 척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고객은 제가 준비한 정성과 본인을 향해서 하는 집중력 그리고 내가 고객한테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액션들, 액티비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 다 한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요청하지 않아도 해요. 고객이 얘기하는데 뭐 3월 달에 어디 여행 가면 뭐 갔다 왔는데 좋았다고 그러면 그 여행지에 대해서 생각해요. 레포팅을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요청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네, 무시해요. 저는 그런 거. 네, 드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대신 이제
그런 어떤 나한테 그런 릴렉스 단계나 이런 것들이 끝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미친놈처럼 몰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과 내가 고객이 되지 않으면 관계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내 시간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고객도 시간 가치 소중한 그렇죠. 사람을 훨씬 존경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잘 되는 네. 음식점처럼. 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업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옛날 누구 말처럼 입에 침이 튀게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고객이 이제 거기에